안녕하세요 여러분, 따구입니다. 1화부터 학교점을 받고 들어간 새로운 주인공 리코. 과연 이번에는 어떤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이번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좋은 할머니의 펜던트 덕분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리코. 그건 그렇고 반짝거리는 굿즈 속에서 자신을 지켜준 것은 뭐야 얘. 이 크리스탈 거북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아니 그 엄밀히 따지면 많이 봤다고도 할 수 없는 게 얘 아직 게임에서도 안 나왔잖아. 얘 나중에 그 DLC로 추가되는 전술 포켓몬 테라파고스인데 외모는 조금 다른 걸로 봐서 애니에 나온 포켓몬은 성체가 아닌 새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 리코의 펜던트랑 테라파고스의 중앙 등딱지랑 똑같이 생긴 게 다 이런 비밀이 있었던 것인데요. 마치 과거 지우가 게임보다 먼저 나온 칠색조를 만난 것처럼 리코도 게임보다 먼저 전설 포켓몬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얼굴 한번 비추고 뿅 하고 사라진 새끼 거북이. 아니 그 갈 때 가더라도 좀 바닥에 내려주고 갈 것이지. 리자몽의 공중이 많기로 추락을 모면한 건 좋았는데 이성적으로 보면 지금 이거 납치당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걸 따지기 전에는 이미 비행선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날개 부분이 천천히 접히며 착륙장 겸 경기장으로 바뀌자 거기에 리코를 내려주니 또 다른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아니 두 분 뭐하세요 지금? 뭐 어쨌든 이들은 이 배의 선원들로 여기에는 어쩌다가 들어와서 살게 된 포켓몬들도 잔뜩 있었습니다. 나우하도 그렇고 포켓몬도 그렇고 모두 하나같이 표정이 밝은 것으로 보아 리코는 왠지 모르게 이들한테 신뢰감을 느끼는데 시카 누님이 먼저 자기소개를 하길 자기는 비행선의 선의로 활동하고 있는 모리, 오피스로 따지면 조파 포지션이었고 옆에 있는 아저씨는 요리사인 모도, 상비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포켓몬 박사 겸 이 배의 선장인 프리드 박사였는데 다만 비행선의 캡틴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느긋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자 적들의 침입을 알리는 경보음. 그 소리를 듣고 선장님의 지시에 따라 정비공이 오리온은 열심히 석탄을 파넣어 에너지의 출력을 올립니다. 한편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아메지오와 그 동료들은 포켓몬을 타고 비행선의 뒤를 쫓고 있었는데 그들은 사실 악명높기로 유명한 익스플로러저라는 조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적들이 다가오자 기관실에 도착한 프리드는 이 배의 캡틴한테 지금의 상황을 보고 폭풍 속으로 들어가 녀석들을 뿌리치기로 합니다. 그러나 아메지오는 생각보다 포기를 모르는 남자였으니 그는 비행선의 착륙장까지 접근해 실드를 뚫어 안으로 진입합니다.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포켓몬들과 함께 안전한 곳에 있던 리코는 너 히로인이 아니라 주인공이라고 정신 차려! 적들에게 딱 걸리고 마는데 아메지오가 왜 도망가냐고 묻자 잘 모르겠다는 리코. 그럼 저들은 신용할 수 있냐고 묻자 또 모르겠다는 리코. 그렇다면 그 펜던트는 뭐냐고 묻자 이번에도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리코. 그럼 너 대체 아는 게 뭐냐? 一つだけわかります。あなたたちのことは信用できません。 처음에는 펜던트만이 목적이었으나 주인공과 연관된 비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리코도 데려가기로 결정. 다른 포켓몬들한테 민폐를 끼칠 수 없어 리코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따르기로 하는데 그때 리자몽을 타고 피카츄와 함께 멋지게 등장한 프리드 박사. 서로의 통선명을 나누며 자신은 라이징 솔테커즈의 리더라고 소개한 선장님은 니들 멋대로 리코를 데려가게 두지 않겠다며 1화에서 다 하지 못한 배틀을 하기로 하는데요. 단 이번에는 리자몽이 아니라 캡스! 위풍당당한 캡틴 피카츄가 등장. 아메지오가 노랑지를 개무시하니 캡틴이 뛰어들어 번개펀치로 선빵을 꽂은 뒤 정강석화가 아니라 다중환영 부지술로 파라블레이즈에게 돌진. 상대가 사이코 커트를 날릴 때 뒤를 잡아 다시 한번 샤이니 핑거를 날리지만 상대의 원념의 칼이 더 빨랐음. 응? 이것 또한 캡틴의 페이크 작전. 진짜는 비행선 꼭대기에서 전기를 충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필살기를 준비하는 피카츄. 그것은 바로 피카츄의 최강의 기술 볼트 태클을 적에게 장렬합니다. 그러나 캡틴의 필살기를 어쩌지 버튼에는 불꽃의 기사. 파라블레이즈는 사이코 커트를 사용해 간신히 흘러넘기는데 이번에도 기술의 파편이 배에 날아가 괜히 가만히 있던 포켓몬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도저히 이 이상 지금의 꼴을 못 보겠는지 やめてください。 나 때문에 제발 싸우지 말라는 로맨스 코미디가 아니라 포켓몬의 주인공 리코. 누군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며 지금 이 마음은 나와도 공감할 거라고 했으나 고양이는 난 니처럼 쫄보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고전적인 그 눈동자가 전하는 하나의 메시지. 그것은 자기 마음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녀석들을 따라가고 싶지도 않고 할 수만 있다면 포켓몬을 지키고 싶었던 리코.
하지만 매번 자신감이 부족하고 늘 생각만 하다가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녀는 언제나 자기가 원치 않는 선택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째서 나는 나에 대해 잘 모르는가? 그것은 리코가 자기 마음에 솔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 行くよニャオハ 파트너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게 된 리코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을 하기로 정합니다. 강해도 너무 강한 역대급 나무님을 쏟아붓습니다. 그 위력이 어찌나 강한지 실드까지 뚫어버리는데요. 그렇지만 기술이 끝나자마자 둘은 균형을 잃어버려 자세가 무너져버리는데, 선장님인 리코는 어찌어찌 구했으나 착륙장 밑으로 떨어진 나와는 결국 아메지오한테 잡혀버립니다. 폭풍이 점점 더 거세지자 아메지오는 나와를 데리고 태각을 지시, 그렇게 리코는 소중한 파트너를 빼앗기고 맙니다. 2화에서는 1화보다도 다방면에서 임팩트를 제대로 터뜨려 주었습니다. 리코와 나와의 각성과 전설의 포켓몬의 등장, 앞으로 함께할 조연들, 그리고 캡틴 피카츄의 등장까지 뭐 하나 빼놓을 거 없이 흥미진진한 요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욱이 2화는 과거 포켓몬 무인편을 오마주하기도 했는지라 추억의 향수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우선 리코가 위기일 때 깜짝 등장한 펜던트의 포켓몬 테라파고스의 존재가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데, 리코의 펜던트 모양이 테라스탈 모양과 많이 닮아 어느정도 테라스탈과는 연관성이 있겠구나 예상했습니다만, 아직 발매하지도 않는 9세대 DLC 전설이 그 비밀의 정체였다는 게 생각보다 충격이었는데요. 심지어 그 모습 또한 원작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성체가 아닌 새끼인 모습이라서 애니뿐만 아니라 게임 팬들한테도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용 전기만 보면 이 부분은 지오의 경우와도 상당히 닮았는데요. 구체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테라파고스는 직접적으로 리코를 도와주었다는 것이고, 실색도는 비싼 척은 다 하며 그냥 쓱 하고 지나갔다는 게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설도 전설이지만 오마주 요소는 후반부에서도 또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나와의 나뭇잎이었습니다. 평소 나뭇잎 하나 제대로 못 쓰던 나우와 그나마 꾸준한 노력 끝에 평범한 수준까지는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메지오한테 날린 나뭇잎은 마치 무인편이라의 피카츄처럼 그 위력이 어마어마하게 증폭되었는데요. 이러한 기술 증폭은 지우와 리코 두 사람 모두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그랬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지우는 피카츄를 구하려는 마음이 작용하여 기술의 위력이 증폭된 것이고, 리코는 비행선 내부의 포켓몬들을 지키기 위해 나뭇잎의 위력이 증폭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떡밥이 되어 나중에 나와가 피카츄의 1000만볼트처럼 엄청난 기술을 보여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외에도 나와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던 리코와 적이라도 위상만큼은 착실하게 챙겨주는 아메지오의 간지 등등 뭐 하나 빼놓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2화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중한 나와를 적에게 잡힌 지금 리코는 파트너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자세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관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의 100% 주관일 뿐이며, 여러분들의 창의적이고 재미난 해석이나 의견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 요약. 1화가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다면 2화는 200점이었다. 끝.